이제 관심을 끄는 건 평행선을 달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이 중재를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입니다. 마침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안보 포럼에선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조금 전 회담을 마쳤는데요.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선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조금 전 회담이 끝나고 강경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합니까? 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담이 끝나고 새 장관은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제외한 한일 두 장관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짧게 브리핑을 했는데 이 강 장관은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측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한미 미일 양자회담 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회의가 미뤄지면서 일정이 취소됐고 결국 한미일 3자 회담만 예정된 시간에 계속됐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도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걸로 좀 보입니까? 네, 미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일본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JTBC 질의에 대해 이번 문제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동맹국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양측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내려진 일본 가기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발효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의 판을 깔아주는 형태로 중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 거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한국과 일본 두 외교장관이 만날 기회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과 이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전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서 이 고노 외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한 불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I have not heard any complaints from our ASEAN friends about our export management measures.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네, 우리의 불만이 어떤 근거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의 입장이 이런 거였는데 다른 국가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였잖아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장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외교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과 한중일은 한 가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통 아세안 다자회의에서는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발언 도중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에서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 오늘 일본 조치를 두고 외국 언론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경제 전쟁이 선언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팽팽히 맞선 한일 두 나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South Korea has raised a complaint with the WTO saying that this is political retaliation, saying that this is illegal. Japan says not. Japan says it is simply reviewing export controls in the light of its own security concerns. 하지만 결국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역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칼럼에서 이번 전쟁은 무역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일 갈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등은 일본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걸려있던 만국기 가운데 일장기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태극기와 마주보던 개양대가 모두 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모두 뺐습니다.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지. 막 심장이 뛰고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미치고 마음이 막 떨리고 이렇네요. 지자체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예정된 일본 교류 행사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2곳이 참여한 상태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선 시민단체가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내일과 광복절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아베 일당에게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자. 올해 99살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모든 게 자기 탓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오지.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손해가 간지도 모르겠네. 내 하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13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의 태도는 괘씸하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우리 국민도 다 나쁜 놈들 괘씸하다면서 아베가 수출도 안 받고 온 게 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고맙지. 다 고마운 일이지. 미안하네. 아무것도 없고 하고. JTBC 최규진입니다. 한편 지금 일본 나고야에 전시돼 있는 우리 평화의 소녀상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고야 시장이 철거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스가 관방장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도 오늘 밤 회의를 열어 이 소녀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日本人の心を踏みにじる行為であって、こんなとこでやらなくても別にやれるとこはいくらで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 일본 나고야 시장이 오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물으며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こんな日本人の10億も税金を使った場所であたかもその公的にやってるようなんですねこれ。見えますわねこれ。 이번 전시회 제목은 표현의 부자유 그 후. 그러나 전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소녀상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그 주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전시회 예술감독은 앞으로 소녀상 전시를 계속할지 전시회가 열리는 아이치현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를 시작한 뒤부터 항의 전화와 메일에 시달리던 미술관에선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 취재진이 받은 안내문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촬영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행사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전시회가 일본 문화청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돼 있다며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이번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베 총리와 내각의 의도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지금 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지 될까요? 궁극적인 의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힘을 걷고 가지고 북일수교 때도 한국이 많이 북한을 도울 수 없게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손해가 있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할 때요. 예, 북일수교를 할 때 그러니까 간제 지원자 방류 문제가 한국에서는 배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북일수교에서 북한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문제가 예. 있으면 보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나 한국의 배상이라는 거 불법에 대해서 이제 배상해라. 이것이 확정되어 간다면 북한도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고 예. 아베 정권의 전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역시 경제적으로 계속 부상하는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 경우는 또 이거는 일본 정권이 만드는 페이크 뉴스인데요. 예. 이제 한국은 침묵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미를 건조해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극되기 이전에 또 군사력도 망가뜨려야 된다. 예. 이러한 좀 페이크 뉴스를 섞어가면서 장기적인 눈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자, 또 하나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이제 일본은 앞서서 미국이 제안했던 고위급 협의 제안했던 것도 거부를 했고 또 우리 측의 국제기구 검증도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외교적인 접촉을 모두 거부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 상당히 볼수 있을까요? 이례적이죠. 예. 일본은 외교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국에는 올해 1월부터 계속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에 나와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6월 10일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는데요. 오노데라라는 일본 자민당 조사 회장이 어떤 강연에서 앞으로 한국 정권을 무시하겠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여서 그 이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아베 내각이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본 시민들 전반적인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요. 일본 시민들이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예. 50%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무단파층이라고 해서 지지 전당이 없음.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 전당이 없는 일본인들이 45%에서 많게는 60%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60%까지. 예, 한국에서는 아직 12%, 13%인데 예. 이런 분들은요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50%죠. 나머지 50%쯤 30%에서 35% 정도가 좀 혐오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 하면 500명 정도 대답하고 그쯤 35% 정도가 이것은 오케이다.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는 옳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인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충 30% 정도가 아닐까. 나머지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 자, 오늘 일본의 조치 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보면서 출구를 한동안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부 또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까요? 역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요. 그렇게 피해가 한국에 즉각 나타나지 이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60일만 일단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쪽으로 수입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수출 금지, 금수하는 그러한 물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일본이 금수 조치를 한다면 한국이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단 현재는 그 10일만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여서 그러나 경제 보복이라는 면에서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에도 7월 2일, 7월 3일분에 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G20까지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정확하게 견제 보복이다라는 부담성은 세계에 그리고 일본에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견제 보복 조치는 아직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본은 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계속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3단은 완벽한 견제 보복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쪽의 전단성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베 정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에서 좀 보복 조치라는 부분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강의약으로 그렇게 양쪽을 쓰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으로 다 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악수로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악수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죠.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군요. 네, 이 고노 외무상이 손을 놓으려는데도 강 장관이 꽉 잡고 안 놔주다가 저렇게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고노다로 외무상의 손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웃지도 않고 반갑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지금 두 나라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히려 더 꽉 잡은 그런 모습인 거군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저 장면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 악수로 기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매번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 6월의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때도 마크롱 대통령이 어찌나 손을 세게 잡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저렇게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에 두 인사가 만났던 자리가 이제 한중일 세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잖아요. 여러 이야기가 나왔겠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일본 고노 외무상이 한국은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건데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불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장관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싱가포르가 빠져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일본이 아세안과 협력하고 싶다면은 화이트리스트 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또 중국도 거들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일과 아세안이 하나의 가족과 같다.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를 향해서 한국에 줬던 혜택을 뺏은 것이다 주장을 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동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아세안 국가 전체를 무시한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